지금부터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다들 1억을 이야기할까요? 부자가 되려면 10억, 20억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하필 1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상징적인 숫자니까. 일단 그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건 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즘 기준으로 1억은 집 한 채든 커녕 전세도 쉽지 않은 돈입니다. 노후를 이야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부자라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숫자를 계속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억은 삶이 바뀌는 숫자가 아니라 느낌이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억 전까지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생각나는 건 이겁니다. 이번 달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돈 나갈 일 생기면 어쩌지? 이 구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방어 모드입니다. 돈을 벌어도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고 선택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자산이 작을 때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결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도 생활을 바꾸기엔 너무 작고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사람이 지치기 쉽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사야 빨리 불릴까? 수익률 높은 게 뭐지?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체감이기 때문입니다. 체감이 없다는 건 아무리 맞는 방향으로 가도 앞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1억 전 구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1억이 되면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뀔까요? 아닙니다. 사는 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가 바뀝니다. 선택을 할 때의 느낌이 바뀝니다. 1억이 생기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틀려도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 이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판단의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이 생기는 순간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1억은 출발선이다 라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어 모드에서 전진 모드로 전환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1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돈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부터 삶의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항상 1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억을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부터 삶이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까지와는 다른 감각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전까지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투자를 못하는 건가? 왜 남들보다 느리지? 하지만 이 질문들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을 조금만 차분하게 들여다봅시다. 월급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기 전에 이미 정해진 지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주거비,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이 지출들은 선택이 아니라 고정값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항상 먼저 버텨야 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이번 분기까지만 버텨보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해도 그 결과가 삶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체감입니다. 체감이란 돈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증가가 삶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도입니다. 1억 전 구간에서는 이 체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도 생활은 그대로고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상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억 전 구간은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지치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를 올리려는 선택입니다. 더 공격적인 투자, 더 높은 수익률, 더 빠른 방법. 하지만 이 선택들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작을 때는 아무리 좋은 수익률이 나와도 삶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성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체감이 생기기 전에 확신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1억 전까지 유독 힘든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체감이 없는 구간을 오래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체감이 생길 때까지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체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걸 숫자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